그곳에서 울지 마오. 나 거기 없어. 나 그곳에 잠들지 않았다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케빈 뉴스입니다. 두 아이 아빠이자 후배들에게 늘 귀감이 되어온 선배. 올해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그리고 임용된 지 8개월 된 새내기 막내. 앞서 말씀드린 이 세 사람은 지난 6일 뜨거운 화마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에서 화재를 진압하다 소방관 3명이 순직하는 가슴 아픈 일이 발생했는데요. 불길이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현장에 들어간 게 참사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6월 발생한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 때와 비슷한데 유사한 비극이 몇 달 만에 되풀이돼서 더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 이제 끊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지금 들으시는 이 노래가 작은 위로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목포의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주차난과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도 제한을 두지 않는 도시계획이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올해 시민들의 주거 여건을 강화합니다. 15분 안에 모든 편의시설을 갖춘 콤팩트 시티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환경단체 중심으로 광양제철소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가 시작됩니다. 주민 피해 심층 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전라남도가 늦은 밤에도 문을 여는 공공심야약국을 올해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책 브리핑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지난해 2년 연속 대기오염 물질 배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제철소 주변 지역 주민들은 공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는데요. 주민들이 어떤 환경적 영향을 받고 있는지 민간 차원의 조사가 시작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광양제철소가 바다 건너 가까이에 자리하고 있는 여수의 한 마을. 마을 주민들은 수시로 쌓이는 검정 철가루와 병 들어가는 이웃들을 보면서 마음 편히 창문조차 열 수 없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도 심한데 환기를 시켜야 되는데 환기를 시킬 수도 없죠. 빨래도 밖에 널고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현재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나 제도는 없습니다. 제철소 주변 환경이 주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2004년 환경영향조사가 한 차례 진행됐지만 피해 보상이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가 직접 나섰습니다. 광양망권 녹색연합이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와 함께 주민들이 겪는 피해를 심층 조사하기로 한 겁니다. 세계 환경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친환경 의류업체의 프로젝트에 선발돼 연구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그분들에게 언제까지 희생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뭔가 책임 있는 태도로 해서 그분들을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법 제도 마련에 대한 입법 운동의 기초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 설명회에서는 공해 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 방법을 비롯해 실제 환경성 암 판정으로 피해 보상을 받은 익산의 사례와 앞으로의 조사 방향이 소개됐습니다. 조사는 제철소 주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진행됩니다. 공해를 인식하게 된 계기나 그동안 알았던 질환들, 정부와 포스코에 요구하는 사항 등을 설문과 심층 면담을 통해 분석할 예정입니다. 주민들도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관련 지식도 없고 상식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단체나 관련된 전문가들이 저희들한테 상식적으로 이제 알려주시는 이런 자리인데 이로 인해서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관계되는 대책을 세우는 데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환경단체는 오는 3, 4월 추가 조사와 분석을 거친 뒤 5월쯤 결과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제철소 주변 지역 주민들은 30년이 넘도록 생활 속 환경 피해와 고충이 철저하게 외면받아 왔다고 호소합니다. 이번 연구조사가 그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전남 목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사이에 44명이 발생해 방역당국의 비상에 걸렸습니다. 목포시는 6일 낮 5시를 기해 단란주점 관련 신규 확진자 15명과 선원 7명, 자가격리자 가운데 14명 등 모두 4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는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을 늘리고 임시선별소 운영에 들어갔지만 하루 4,000건 넘게 점사를 진행하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요즘 주상복합 아파트는 1층 면적을 최대한 넓히고 위층은 주거 면적을 줄여서 높게 짓는 게 추세인데요. 건물을 이렇게 지으면 주차난과 교통체증은 물론 조망권도 피해를 주게 됩니다. 최근 목포에도 고층 주상복합 건물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민원이 생기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지 고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하당 신도심에 들어선 42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건물 주변의 도로폭이 좁아 교통체증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물 바닥 면적을 결정짓는 건폐율을 법정 최대치인 90%까지 적용한 탓에 상대적으로 도로폭이 좁아진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좁은 도로 때문에 도로변 주차가 사실상 제한되면서 인근 상인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주차가 불편해 손님이 찾지 않는다는 게 이유입니다. 손님한테 미안하지. 자리 없으면 저쪽 앞에 요즘 또 공터 있잖아요. 거기다 많이 이용하시거든. 거기다 좀 대세요. 그리고 만약 우리 차가 우리 차 빼드리고 여기 대세요. 그렇게 많이 해요. 우리는 불편을 말할 수가 없어. 고층 건물 주변 교통체증의 주범은 바로 20여 년 된 목포시의 도시계획. 당시 중심 상업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각각 90%와 1300%로 설정했고 고도 제한은 두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부지 면적이 200평일 때 건폐율을 최대로 적용해 모든 층을 180평으로 지으면 건물의 층수는 13층 정도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1층만 180평을 짓고 2층부터는 주거 면적을 80평으로 줄여서 건축하면 30층 넘게 층수를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건축주의 수익 구조 때문에 바닥은 최대한 넓게 짓고 주거 면적을 줄여 건물의 층수를 최대로 높이면 결과적으로 분양할 수 있는 세대가 늘어나는 셈입니다. 이렇다 보니 최근 하당 신도심 일대에 고층 주상복합 건물 신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40층 넘는 고층 건물은 이미 2곳이 들어섰고 20층 안팎의 건물도 4곳이 입주를 앞뒀거나 건설이 예정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고층 건물 주변은 교통체증을 비롯해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도 초래합니다. 더구나 세대수가 많고 주차 공간은 협소해 입주민들이 주차와의 전쟁을 치르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목포시는 고층 주상복합 건물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도시계획을 정비해 난개발을 막겠다는 입장. 미비한 건축 조례도 바꿔 고층 건물의 신축을 막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개 교통 문제, 주차 문제, 그리고 쉴 수 있는 공원 문제들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당 지역의 중심 상업 지역이나 일반 상업 지역에 들어서서는 안 될 공동주택이 너무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 용적제를 적용을 해서 조금 제한을 하고자 합니다. 하당 신도심이 조성된 지 20여 년 만에 고층 건물에 대해 규제를 시작한 목포시. 난개발을 막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자칫 과도한 규제가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남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순천시가 올해 시민들의 정주 여건을 더 좋게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걸어서 15분 안에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순천 향동에 자리한 장안 창작마당. 이곳은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유 공간입니다. 한편에는 부엌이, 한쪽에는 테이블이 마련돼 있는데 음식을 만들어 나눠 먹거나 친목 모임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순천에는 이미 이런 공유 공간이 40여 곳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뭔가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장소들이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어떤 마을에 마을 회관이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통로라면 여러 세대를 아울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곳에 생긴다면 그곳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동아리 형태든 어떤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천시는 올해 공유 공간을 100곳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공간을 공유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여건이나 시간과 관계없이 공유 경제,
공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일이라며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한 겁니다. 내가 사는 집의 반경 15분 거리에 편의시설과 공유 공간이 잘 갖춰질수록 삶의 질이 향상될 거란 기대가 큽니다. 공유 공간 외에도 신대지구와 오천동, 연양동과 원도심을 중심으로 각종 편의시설이 크게 확충됩니다. 삶의 반경 안에서 직장과 도서관, 병원, 그리고 여거시설을 만들어 15분 내에 접근이 가능한 정주 여건을 완비하는 계획입니다.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생활 문화를 접하고 즐기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야말로 15분 생활 SOC 도시로 순천시는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순천시가 걸어서 15분 생활권 시대 개막을 예고한 가운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밤 늦은 시간에 의약품을 구입할 일이 종종 생기곤 하는데요. 그동안은 문을 연 약국이 없어 불편한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이에 전라남도가 지난해부터 지정해 운영해오던 공공심야약국을 올해 더 확대하는데요.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라남도 식품의학과 임선아 통합의학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남도청 식품의학과 통합의학팀장 임선아입니다. 네, 전라남도가 공공심야약국을 올해부터 확대해서 운영한다고 하죠.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공공심야약국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상관없이 연중 모유로 심야 시간대에 운영되며 전문 약사에게 복약 지도를 받을 수 있고 해열제, 진통제 같은 일반 의약품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작년 4월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목포, 순천에서 시범적으로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한 결과 하루 평균 11명에서 15명의 도민이 약국을 방문하였고 이용자 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도민들께서 경미한 건강 문제로 응급실을 찾아야 하는 불편함을 덜고 좀 더 편리하게 공공보건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2곳에서 4곳으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2곳을 더 추가해 운영을 하게 되는데 도민분들께서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운영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공공심야약국은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사가 상주하여 처방약을 조제해드리고 해열진통소염제, 소화제, 안과용제, 연고류, 의약용품 등을 판매합니다. 또한 전화 상담을 통해서 의약품의 올바른 정보도 제공합니다. 올해는 목포시 비타민 약국, 여수시 백운약국, 순천시 오간의약국, 광양시 공약국이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되어 운영하게 됩니다. 네, 이 공공심야약국은 밤 12시까지 운영한다고 하니 도민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팀장님도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요? 네, 올해는 시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지만 군 지역까지 사업을 안정적으로 확대하여 도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에는 4곳의 공공심야약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전문 약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을 찾아 복약 지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와 관련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임선아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전남 신안군 해역 일대 괭생이 모자반이 또다시 몰려와 어민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3일 서해 남부 먼바다에 중국 산둥반도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소규모 부유성 괭생이 모자반이 발견됐고 실제로 신안 자은면 등 6곳에 85톤가량이 유입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산당국은 전라남도와 제주시의 협조를 얻어 필요할 경우 해상 수거 선단을 운영하고 수거용 장치도 현장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여수해상과 섬 지역의 응급 환자를 이송한 건수가 전년 대비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해경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체 응급 환자 가운데 61세 이상 70세 미만 환자가 25%, 81세 이상 환자가 21%로 고령층 비율이 절반가량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